제13 대선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단일화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50%가 넘는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에 성공해도 이재명 후보가 각각 20.6%포인트, 19%포인트 차로 크게 앞선 것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후보까지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대선을 앞두고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화 면접 100% 방식이고 우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마련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주 초 여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서울고법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허위사실 공표죄 일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벌 근거를 없애려 하는 것인데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염두에 둔 조치로 개정안 통과 때에는 이재명 후보는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와 당이 맞서며 전례 없는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 압박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단일화를 전적으로 자신이 주도하고 당이 추진하던 단일화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당 안팎에서 김문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선을 불과 28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골성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에 맞춰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통해 극적 효과를 꾀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식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로 연기됐습니다.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사이의 계약을 중지한 것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수주했지만 프랑스 측이 반독점 사무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난소송 전 계약 체결이 프랑스 측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유예했습니다. 체코 야당은 총선 이후로 계약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기는 이 사업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영민! 고령의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가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자식이나 간병인 등이 고령 치매 환자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자산을 취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묶여 있으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